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혜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 업 글읽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챙기고 그리고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의 항해에서 쉼 없이 바쁘게 노를 저온 우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우리의 인생 항해의 노를 내려놓고 나는 누구인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삶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해 갈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지금 여기 소중한 삶의 순간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네, 맹자라는 책에서 맹자왈,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진 인자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로움이죠.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놓치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놓치면 곧 찾을 줄 알지만 마음은 놓치고도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놓친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질 인자, 어짐, 선함을 추구하고 또 의로움을 찾는 것, 그것이 사람의 길이고 어진 것이 사람의 마음의 도리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에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런 나의 마음, 올곧은 마음, 그리고 착한 마음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해주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을 보고 또 챙기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에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을 추구하고 전문성을 추구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다독이고 또 챙기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바쁜 일들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마음에 일고지는 그 물결들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카바진이라고 하는 명상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마인드업 이란 영어로 마인드풀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챙기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미약한 숨소리일 뿐인 우리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서 바쁜 정신없이 바삐 지나가는 그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응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고 그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챙김의 시라고 하는 류시아 시인이 엮은 정말 그 시 한 수 한 수
그 시 속에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감성들이 녹아있는 시들을 모은 시집인데요. 거기서 많은 좋은 시들이 있는데 또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또 해서 요 시를 한번 같이 다시 음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를 많이 읽어봤지만 또 여러 차례 또 소개도 하고 했지만 또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또 놓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보게 되면 아 맞아 이게 우리가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내가 붙잡아 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아닌 것입니다. 에린 헨슨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우리가 보통 외형적인 것, 뭐 성적, 또 뭐 어떤 외형적인 조건들, 직업이면 직업, 학벌이면 학벌, 뭐 나이 이런 모든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 우리 스스로를 가둔다 그럴까요? 그런 규정하는 것에 본인도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를 한계 짓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가 그런 나를 챙겨보게 해주고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여러분도 50이 넘는 나이 대학생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마 정말 그 현실적이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나도 여러분 나이대가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이런 여러분들보다 20대 여러분 대학생들 기준으로 할 때 30년이 훌쩍 넘은 그런 나이대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나이도 변하더라고요.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득밤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런 어떤 우리가 변화되는 것 겉으로 어떤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 꼭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보다 본질적인 우리의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그리고 점수로 매길 수 없고 또 어떤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우리의 가치들을 자칫 바로 보이고 바로 점수 매길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볼까 봐 그런 것들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아는 모든 말이다. 여러분이 읽은 책 한 권 한 권, 여러분이 보는 영화, 여러분이 들은 음악,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스며든 것, 그리고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가슴 뭉클한 감성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점수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놓으라고 해도 내어줄 수 없지만 그 속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 웃음 속의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떤 사진들이 들어있나요? 여러분들이 산책하다가 혹은 친구와 만나서 가족과 웃으며 내가 내 사진에 담아두고 싶어서 찍었던 그 순간순간들 그 사진을 볼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때 그 감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이 시는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 내가 꿈꿔보는 그 미래 지금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당신이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사실은 이 시를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어떤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나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자신 없고 뭔가 뒤처지고 부족하고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감탄했고 내가 아름다워했고 내가 머물렀고 그래서 내가 가슴 뭉클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내가 바라는 그 미래의 어떤 비전과 이상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 그 어떤 틀로도 가둘 수 없는 무한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나, 그 나를 진짜 나로 본인 스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우리에게 이 시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카바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당신의 삶을 여행으로 모험으로 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신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행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이 책이라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기를 장으로 붙인다면 제목을 뭐라고 붙이겠는가? 여러분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책에서 지금 이 시기에 제목은 무엇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이 여행은 다른 어느 누구의 여행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 각자 자신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길의 제목은 우리 스스로, 우리만이 붙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어느 누구도 이 제목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봄이 되면 벚나무가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그 가지에서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그 새싹이 돋아나오면서 꽃잎이 활짝 마치 불꽃처럼 불꽃이 장렬하듯이 그렇게 꽃이 피우게 되죠. 그 봄이 무엇을 해주기에 벚나무가 그런 꽃을 활짝 피우는 자아를 활짝 꽃 피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항해에서 어떤 우리도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봄에 벚꽃이 장렬하듯이 그렇게 우리 삶을 꽃 피우는 그런 어떤 마음 챙김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에티우스라는 로마 말기의 사상가이자 철학가이자 또 아주 어떤 유력한 정치가였던 보에티우스는 정말 그 당시 정치적인 음모에 연루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원로원 알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결백을 지지해주면서 그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려다가 본인도 어떤 그 누명을 쓰게 되면서 억울하게 먼 곳으로 귀향을 가서 그곳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그걸 옹호해 주다가 결백을 옹호해 주다가 그만 자기까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이제 자기 앞에 얼마 남지 않은 사형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억울함과 분노와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자기의 변치 않는 어떤 존엄한 자아를 회복하고 그런 어떤 사색의 과정을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으로 옥중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책으로 남겨서 주옥 같은 그 책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행복이나 명예나 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부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잃어버릴 수 있고 남이 뺏어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은 달려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 남들이 다 뺏어가도 결코 뺏어갈 수 없는 진짜 나에게 있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변함없는 행복의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에티우스는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죽게 될 인생들아 행복은 너희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밖에서 찾는 것이냐. 너희는 무지와 오류로 인해서 착각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주려고 한다. 너에게 너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분명 너희들은 없다.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내가 너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면 너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운명도 너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마음이라도 그걸 찾아와서 내 것으로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운명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자유로운 영혼을 누가 어떻게 강제로 억압할 수 있고 또 빼앗을 수 있겠느냐. 탄탄한 이성의 토대 위에 그러니까 너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그 위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특유의 평안함과 고요함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그것은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고요함과 평안함을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에티우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게다가 보에티우스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직전까지 탄탄대로 완전 20대의 집정관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두 아들은 10대의 집정관에 오르는 그런 유력 가문에 아주 너무나도 모든 부와 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것에 좌절하고 씨름하고 또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랬었지만 차츰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챙기면서 스스로 어떤 그 철학적인 사유의 기반 속에 자아를 돌아보는 성찰 위에다가 이런 평안함과 고요함의 정신을 자기가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챙겨나가는 것, 그런 것이 정말 이 바쁜 시간 속에 우리 인생 항해 속에 그리고 쉼 없이 노를 저어가는 이 순간 속에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서 여러분과 이 강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고 할 때 한 가지 좀 기억할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빨리 적응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느리지만 그런 느린 영혼을 우리가 다독여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 일화들에서 유럽인들이 어떤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과 여행을 하다가 바삐 쉼 없는 어떤 일정 속에서 여행을 하다가 하루만 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런 인디언들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 인디언들이 하는 말이 자기의 영혼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너무 빨리 가면 영혼이 빨리 못 따라오기 때문에 내 영혼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쉼 없는 여행이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어떤 휴식을 통해서 그게 쉬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느린 영혼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마음을 챙긴다고 할 때 쉽게 화내고 쉽게 실망하고 또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럴 수 있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게 기다려주면서 나의 마음을 챙기는 것까지 함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미셸 푸코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술 작품들을 좋아하죠. 영화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또 예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미셸 푸코는 이런 예술이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만 예술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가꾸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될 작품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램프나 집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현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어떤 시기, 19세기, 20세기 이런 시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행동하고 처신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현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주체가 취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요. 그래서 실존의 이야기야말로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자 현대사회 주체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창조적인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존의 이야기란 무엇이냐? 우리 삶 자체, 우리 자신이 예술 작품이고 우리가 가꾸고 창조해야 되는 예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상하고 아름답게 느끼고 또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우리의 실존이 바로 어떤 예술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음 돌보는 그런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멈출 때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창조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